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녹화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풍수해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병해충 방제, 유지관리 지원 등 생활권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지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도시녹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안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사업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녹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실책 개발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유정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여튼 저희 주민들의 삶을 더 쾌적하고 이런 쪽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5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적용 범위에 일단은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마을 공동, 골목길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단독주택이라는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유지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유지지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부위를 갖고 아마 이게 조성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 저희가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정자 지원 같은 게 있었어요. 정자 지원. 뭐 여기 이 부서에 관한 건 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사유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정자를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 사유지에다 설치해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때로는 그거를 사유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사유지에서 했기 때문에 점점 본인 걸로 돼버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선정이 되더라도 그 관리를 사후에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예. 되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정작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지침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공고를 함으로써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위원회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일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뭐 정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신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관한 유지관리 비용들도 또 이렇게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상권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수목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 해주는 게 아니라 골목길이라든가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해주기 때문에 지상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여기서 보면 일단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지상권 문제가 왜 파생이 될 수가 있냐면 처음 당연히 그 주인이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해서 해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은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지상권 문제는 분명히 파생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용 추계를 보니까 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 추계에서 미천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예산 추계 잡은 것들을 보면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미만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순히 여기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냥 조례상만 놓고 보면 요구하는 데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비용 추계가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수라든가 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면 뭐 그 비용 추계 부분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조례상만 놓고 보면 과연 이 비용 추계가 맞나?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미만으로 나온 거죠? 몇 가구,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면 몇 가구, 공동주택 몇 가구, 노일자시설 몇 개, 마을 공동 골목길 한 몇 개, 어떤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1억 미만이라는 비용 추계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죠. 이거 같은 거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딱 확정해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근데 비용 추계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나온 그거 같은 건 지금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이 조례라는 거는 조례가 발의되는 시점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규칙들이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 추계가 나왔다는 자체는 대략 계산이 섰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얼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비용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밖에 지금 설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 외에 사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단독주택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므로써 그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이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나 이게 그런 뒤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사항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빨리 조속히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해당 조례안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6조 사업 등에 보면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의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3가지 항목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명시를 해놨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지정부에서 확인을 해서 이거를 엄연하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이라던가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등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계는 22년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해서 지금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고 이 이후에 마을 공동길이라던가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만들었던 것들은 말 그대로 필지명은 개인 소유지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길 이런 곳들을 가꿀 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꿀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녹화 재료에 대한 부분이지 자기 집 안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걸 가꾼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근거적인 조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조례안입니다. 근거를 하기 위한.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5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이제 도시농가 적용 범위는 여기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이제 여기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했고요. 노유자 시설하고 마을 공동길, 골목 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조례와는 별도로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푸른 도시 사업소에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도 조례가 지금 우리 저기 푸른 도시 사업소에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반드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복도비 사업이나 저희가 예, 자체적으로 지원, 예.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참여를 해서 도시 녹화를 하는 예. 사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 조례에서는 저희가 관주도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희가 뭐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제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 이거 저기 조성하고 이런 거 다 좋고 마을 주민의 질3을 위해서 쾌적한 마을 공동체가 합심해서 마을 공동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전에도 저 8대 때도 이렇게 보면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정월 닭고기 그 개소식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에서 예쁘게 이렇게 많이 꾸며놓고 뭐 우물 옛날 안 쓰던 뭐 우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정돈해서 주변에 예쁜 나무들 심고 이제 이런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 3, 4년이 흘러서 가보니까 하나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고 자풀도 우성하고 그게 무색할 정도로 그걸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다 마을 공동길을 이렇게 해서 도시녹화 조성사업 좋아요. 마을에 쾌적하고 여기 좋은데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거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님. 간단하게 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022년도 이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목적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좀 제정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체적인 포괄적 개념의 도시녹화 조성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주 핵심은 도시녹화 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골목길에 관련된 이 과업 대상지에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얼마 정도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예상 수치를 적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 개념에서 그런 어떤 위험목 제거 사업, 수목 진료 지원 사업, 방제 사업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골목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도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100억을 준비하실 거예요? 뭐 50억을 준비를 하실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내년도에 지금 어차피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후년도나 이럴 때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강 의원?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사실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 풍수의 주변 우려수목 정비라든가 동충의 예찰이라든가 녹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번 조례에 이제 그 특별히 들어가는 게 주민참여 도시 녹화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돼야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 검토할 때 서울시가 지금 8군데가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한 군데 지금 총 8군데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 보통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 신청당 1,5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로 해갖고 1,500만 원, 그다음에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다 축에다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산 규모를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다가 몇 가구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개인이 어느 정도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 사례가 5억 있지 정도 하고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5억 정도.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다는 거지. 그렇죠. 저희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어차피 올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에 할 다른 인근 때는 지자체는 한 5억 정도를 그 정도 맞춰서 여기 편성해 놓고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 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일단 유정아 의원님은 회장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민입니다. 도시속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참여 숲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숲 확충과 도시녹화 운동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평택시와 SK가스, SK임업 간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동안 SK가스와 SK임업에서는 고덕동 1908번지 공공용지 486평방미터에 22년 10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1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SK 행복숲 정원이라는 주제로 교목과 강목, 초아래 등 약 1,500주를 식재하였고 솥대, 자동관유 시스템 등 11종 26대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총 1억 1,77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평택시로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연습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4호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과거 2012년 최초 수립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 현재 여건과 2035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2020년 12월 수립하였으며 과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과도한 공원녹지 확보로 인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실효가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 주표 도입 방안 연구와 사례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였고 21년 5월 24일 착수 보고회와 22년 5월 4일 중간 보고회, 22년 10월 13일 주민 공청회, 22년 11월 16일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경기도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경에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용역 수행사인 한국종합기술 송지훈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원녹지 현황,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관리 계획,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부분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 계획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립 지침의 내용은 계획 내용이 방대하며 이에 따라서 본 계획안 설명드릴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평택시 도시 환경에 대응하고 평택시 공원녹지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표입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기연구원의 기술적인 자문을 통하여 계획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말에 착수하여 지난달 주민공청회와 11월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현재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간 계획이라든지 다양한 지표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그 해외 선진 사례의 최신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평택시는 꾸준히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크게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으로 구분되며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주요 이슈는 동서 지역 간의 생활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따른 산림의 훼손과 녹지 감소 등이 있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은 453개소, 시설녹지는 679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개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공원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시공원의 집행률은 92.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대부분 생활권 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재공원은 개발지구내에 조성된 수변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공원녹지의 공급량을 살펴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일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 진위면이나 송북동, 송탄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지역 같은 경우 통곡동, 원평동, 비전이동, 신평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이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면 평택시는 공원의 개소수나 공원의 면적, 그리고 1인당 공원 면적 모든 지표가 상위권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평택시의 양적 공원녹지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 수립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면 이때 당시에 수립된 공원 확충계획 8개소는 모두 현 시점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과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금해에는 좀 더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기밀집행공원 현황 같은 경우 현재 평택시는 15개소에 대한 장기밀집행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업비는 2024년까지 약 6천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양적 계획이라든지 불합리한 입지에 선정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미집행 공원이 양산되고 따라서 이런 많은 사업비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해에는 좀 더 효율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평택시 시민의식 분석 결과 시민들은 공원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재하다. 그리고 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즉 균형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택 시민들은 산책이나 조깅, 가벼운 운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집이나 사무실 같은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초 현황 분석에 따라서 계획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계획 트렌드에 적응하는 계획, 두 번째 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세 번째 지역 간 균형적인 공원 녹지 서비스 제공, 네 번째 양적 계획을 벗어난 질적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다음 기본 구상입니다. 이러한 계획 과제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연을 시민에게, 누구나 누리는 녹색 포용도시 파크투게더 평택,
또한 미래상으로는 녹지 균형 도시, 공원 특화 도시, 녹색 휴양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미래상에 따라서 공원 서비스 소외 인구의 해소, 공원 녹지 서비스 다양성 증대, 생활권 내 공원 녹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중점 추진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점 추진 계획들이 기존의 산림 녹지축이나 수변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표 연도까지 어떤 공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략으로 첫 번째,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확충, 두 번째, 생활권별 거점 공원 확충, 세 번째, 도시의 확장 및 개발에 따른 확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먼저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확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공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확충 계획의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서비스 번역을 설정하였는데요. 도시공원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서비스 번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번역 도출 방법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SK 팀앱 API 정보를 활용해서 도로상의 장애물이라든지 횡단 시설 그리고 보행 가능 여부를 모두 고려한 실제로 걸어서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공원 서비스 번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설정하였는데 현재 평택시에서는 공원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인구가 약 13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연도 전체 인구 대비 약 27.4%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확충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후보지는 공원을 조성하였을 때 소외인구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공법적인 제한이 없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주민들의 요구가 큰 지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특히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되어서 물리적으로 공원을 확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확충 생활권 공원의 위치는 30개소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가연부지와 주변 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원의 유형 및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공원의 규모는 약 2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80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이 사업비는 현재 조성 중인 모상글린 공원의 약 1.5배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 1.5배의 사업비로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따라서 확충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별 거점 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생활권별 거점이 되는 중대규모의 특화된 공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평택시 주요 생활권은 동서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송탄, 고덕, 남평택, 횡성, 청북, 안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중대형 공원들은 산림 녹지가 부족한 평택시에서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따라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녹지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런 녹지 네트워크 분석 축 위에 공원이 놓일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생활권별 배분과 녹지 네트워크 그리고 또 공법적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점 공원의 위치와 규모를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총 10개소 130만 제곱미터 정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중 역세권 사업과 연계한 그린공원 2개소, 지제역세권 사업과 연계한 지제역세권 수변공원, 청북 레퍼츠 공원과 연계한 청북 힐링가든, 주한미군 CPX 훈련장 반환 예정 부지를 활용한 횡성 밀리터리 파크, 불악산 자락의 도시공원과 산림을 이어주는 송탄 그린 네클리스, 진이천을 따라 고덕 신도시와 소푼정원을 연결하는 수변특화공원, 마한산 일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에코힐링 파크, 국제대교 일원 휴양과 전망을 위한 국제대교 전망공원, 대덕산 일원의
산림의 활동적 테마를 부여한 산림체험공원 총 이렇게 10개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공원의 면적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총 8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또한 평택시에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연계 가능한 유사한 공원 녹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변화하는 평택시 공원 녹지의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는 1인당 16.2제곱미터 정도에서 목표년도 11.6제곱미터로 변화하게 됩니다. 공원이 약 200만 제곱미터 이상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목표년도에 계획 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장기임집행 공원이라든지 경기도 전체 시군의 1인당 공원 녹지 지표 수준을 감안하면 이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생활권별로 공급량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균형 편차가 약 2.5배 감소하며 특히 도시공원 서비스율 같은 경우 목표 연도에 평택시 인구 96%가 도보 7분 내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원 정비 계획입니다. 이 정비 계획은 장기임집행 공원의 정비, 도시공원 유형 변경 다양화, 기조성 공원 시설 정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장기임집행 공원 같은 경우 2026년부터 실효가 도래하는 공원이 약 12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위 지역에 일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조성해서 공원 녹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 현황에 맞는 도시공원 유형의 변경입니다. 공원의 유형을 변경함으로써 그 유형에 맞는 공원 시설률과 시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약 4개소 정도에 대한 공원 유형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인 복합 테마 공원 종류를 신설하여 현재 제한되어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또 비조성된 마을쉼터와 같은 비법정 공원의 도시공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조성 공원의 정비인데 현재 주요 근린공원 61개소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 상태라든지 공원의 기능성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향후 단계별로 목표년도까지 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기조성 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할 때 주변 인구에 대한 연령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령별로도 맞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의 입구와 보행로 그리고 연결로에 대한 기초 조사를 구축하여 향후 공원 서비스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기본 계획입니다. 녹지 기본 계획은 주요 핵심 녹지 고정과 복원, 그리고 유형별 녹지 기능 향상을 위한 확충 방안, 다양한 녹화 계획 및 녹지량 증대라는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보전 계획입니다. 녹지 보전 지구 같은 경우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그중 개발 압력이 높은 보전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보전 필요 지역을 녹지 보전 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이라든지 녹지 활용 계약 체결 등 보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피복도상에서 산림 면적을 비교 검토하여 최근 6년간 훼손된 녹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날대지로 남아있거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 복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유형별 복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녹지 확충 계획은 유형별 녹지 기능 향상이라는 녹지 질적 확충 계획으로 제안하였는데 비전동, 세교동, 이충동과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량 증진 및 풍부한 녹음으로 수익처를 제공하고 녹지 사이에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증대시키며
평택동, 신장동과 같은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지하고가 높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성을 향상시키고 포승읍, 성탄동, 산업단지 일원 등 공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층의 풍부한 녹지 조성을 통해 불량 경관이나 오염물질을 차폐하는 방안으로 질적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명 녹지 네트워크로서의 가로수 녹지 계획입니다. 평택시 가로수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가로수 식재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서동대로 등 신규 식재 구간 6개 노선, 단절 구간 보완 식재 6개 노선, 띠녹지 조성 3개 노선, 수정갱신 6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서동대로와 진이서로의 가로수 식재 예시도입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인데 평택시 자전거 도로만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 주변 녹화라든지 야간 조명, 차량 시설 등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 녹화 계획입니다. 도시 녹화 계획은 도시공원이라든지 시설 녹지가 아닌 일반적인 녹화 계획을 말합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학교나 교통섬, 쌈지 공간 등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별히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 녹화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적인 녹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앞선 분석에 따른 도시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 중 기개발되어 공원 확충이 불가한 지역인 평택역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대지 녹화와 가로 녹화, 교통숲 조성 등 도시공원은 확충하지 못하지만 풍부한 녹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네트워크 분석상에서 고정 가치가 높은 네트워크 병목 지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녹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정동 옥상 녹화 계획지구, 장담동 도시숲 계획지구, 가재동 가로 녹화 계획지구, 도일천 연결숲 계획지구입니다. 또한 도시 녹화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 내용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식생의 보존 가치가 낮고 공원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경계구에 대한 조정 계획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수한 자연자원인 공원구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소유주 간의 녹지 활용 계약 체결을 통해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에 대한 종합 배치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확장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공원녹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IoT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 공원 관리,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공공과 시민, 또 민간 기업이 상호 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에 따른 로드맵입니다. 먼저 1단계로 단기적으로는 장기인 집행공원과 같은 현안 사항에 집중하고, 2단계 공원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다양한 공원녹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공원녹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별 거점공원 확충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사업비 산출을 해보면 총 1조 64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와 민간 재원을 제외하면 시비는 약 7,4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비를 산출해보면 목표 연도까지 연간 평균 약 57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시 공원 조성 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공원 조성 예산은 약 610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도 그 공원녹지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속적인 공원조성 예산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필요시에는 공원녹지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이며 경기도 이행 절차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6월 정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국종합기술 성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하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설명하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는 지금 우리 김영인 사업부장 계시면은 올해나 지난해도 나무 심기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도심지 주변을 많이 이제 그 환경 변화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공원녹지 기본 계획은 이게 장기 의원님, 그거는 좀 다음 안건이고, 예,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한 것? 예, 예, 예. 네. 지금 어떤 이제 기업 평택시의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거고 기업체가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기업 참여 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그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실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까지는 통곡천 위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서정천, 북부 지역의 서정천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의 그 노인복지센터 그 주변에 갖고 지금 현재 구획을 만들어놨고 다 차게 되면 더 앞으로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주 좋은 협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도 뭐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비도체나 그런 방식으로 도시 숲을 가꾸는 이런 사업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숲을 갖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사후 관리가. 그래서 올해도 본 의원이 제초 작업 때문에 좀 많이 관련 부서한테 이제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만든 숲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합치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의욕을 좀 불어 넣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시민이 만들었다고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되 시민들과 함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주민의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주변에 평택시는 이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임야가 많지 않은 지역이므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소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시민이 또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그런 뭐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봉사 각 그 읍면동에 봉사하는 단체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관리가 같이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체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서 보니까 여기 대상지가 고덕동 1908번지 네, 거기에 이제 한 486평 겁니다. 한 147평 정도에 이게 이제 조성된 건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이제 7월달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근데 지금 다 식재가 돼 있고 조성이 돼 있나요? 네, 그때는 이제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예, 지금 오늘은 이제 추진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추진 드렸습니다. 결과. 11월 15일 날 준공 최종 처리했습니다. 11월 15일 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서정이 저쪽 뒤쪽에 이제 로데오 거리 그쪽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조성을 하고 참여 특급 정원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럼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하고 크게는 저희가 어차피 식생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기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 풀뽑기라든가 뭐 꽃을 가른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말고 앞으로 또 할 대상지가 또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통곡천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20곳을 만들었고 이번에 처음 서정천 일원의 15구역을 만들어서 첫 번째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4개 구역에 대해서 단체들이 할 거고 이제 서부 지역에도 할 거고 네. 그게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역이 다 찬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점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여기 지금 북부권에 지금 이제 서정리천 이쪽은 지금 신도시가 그 반대쪽에는 고덕 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너무 서정천이라고 뭐 일부 정천천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 인근에 지금 너무 좀 메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외에 또 15개를 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예. 이쪽이 어디냐면 서정역 바로 뒤에 파라곤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쪽 부분 이제 서정천 부분에 여기를 이제 약 2,600평방미터인데 여기를 15군데로 이제 논하져 있고요. 그 위로 정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또 구획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 시기가 되면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을 다 천천히 이제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글쎄 거기에 이제 도시숲 조성을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통곡천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 관리가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서정천 신도시 쪽하고 구조심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천이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많이 걷기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느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천입니다. 이런 천이 지금 메말라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별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많은 기업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이런 천이 이렇게 정비가 돼서 시민들의 삶질 향상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요즘 뭐 이제 도시숲 해가지고 평택 시민 민간 통해서 지금 숲 정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시민 의식도 같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내 것인 양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관리 체제가 좀 돼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런 거 외에도 많은 시설들이 해서 푸른숲 가꾸기에 좀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 일환들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평택이 처해져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어떻게 됐든
이 산림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하여튼 이 기업 민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이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 과에서 좀 부탁드려봐서 더 SK 주식회사, 가스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이목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이 조성되는 게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언정입니다. 아까 일괄 상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을 이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2035년이면 앞으로 12년, 13년 기간인가요? 예, 13년 정도 예, 구상되고 있습니다. 13년, 향후 13년. 제가 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사항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그 세계동에 그 은실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은실공원을 아직 착답을 못 두고 있어요. 공원조성 사업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기간이 한 지금 50년 돼가고 있습니다. 50년.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 뭐 김영희 도장님도 이런 공원 녹지 이쪽으로 많이 사업 계획을 갖고 계셔서 2035년까지 이 기본계획이 이제 올라와서 사업이 성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사업이 성공이 돼서 이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 이제 평택시 시민분들이 근거리에서 녹지와 같이 이제 휴식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좀 질의 드릴게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저희가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 미집행 공원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일시 평택시 말씀하시는 예, 거죠? 현재 심한데. 저희가 1920년 6월달에 실시계획 인가시에 7월 1일부터. 네, 7개를 정리를 했고 14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24년도까지. 중요한 거는 이 리치평공원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좀 잘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원 집행률이 92.5%예요. 실시 계획 인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다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원들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뭐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원들이 많이 있죠. 이게 기존의 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공원들이 사실 조성이 많이 되질 않아서 안타까운데, 뭐 모산도 있고 뭐 석정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서부지역 같은 경우 보면 또 뭐 사유지지만 마한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실제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시구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연적인 산에서의 어떤 공원의 개발을
그 공원들 어떻게 조성을 잘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도 담겨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살림이 많지 않은 저희 그 평택시의 특성상 그 자연적인 산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인공적인 어떤 그런 공원들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배정 이유는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고지 방법 등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전고지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갈등 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시정거천을 위하여 의정 한 통에 힘쓰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번호 9-96호 강정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등 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 범위, 내용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써 상위 법령, 법규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우리 강 의원님께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이제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일부 이제 그 시설을 좀 더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갈등 유발 시설을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더 기재를 좀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지금 나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이제 들어가죠. 나목, 다목, 라목 맞죠? 이게 상위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목 가축 시설, 그리고 다목의 도축장, 그렇죠? 그 다음에 라목의 도계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전에부터 이제 생각하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침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이 뭐죠? 도축장이 뭐예요? 도축장은 동물 예. 도축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어원은 용어 사전 그런 것 같아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그게 도축장이에요. 그럼 도계장은 뭐예요? 도계장은 그 가축 중에서 닭을 도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위법에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축장이 있고 그 밑에 도계장을 항상 표현을 해놓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당시에 그 상위 부서에 있는 어떤 주무관이나 어떤 사무관이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위법에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드신 그 사정구지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들도 다 가축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도계장을 꼭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죠. 도계장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용어는요. 아니 잠깐 제 말 들어보시죠. 이거는 정확하게 어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 물어봤어요. 근데 도축장이 맞다는 거죠. 도계장은 그냥 표현하는 때에 도계장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닭을 살처리할 때 표현할 때 도계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포괄적 개념에서는 도축장만 있어도 도계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조례에 올라오는 사항에 도계장은 지금 도계장이라고 명칭이 안 돼 있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른 시행령에 나오는 그 사항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포괄적으로 도축장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도계장은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아울러서 이러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이중 표현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데는 강한 의구심이 남고 그런 쪽에는 좀 부정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건 다 네. 좋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현재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라 예. 예, 우리는 뺄 수 있죠. 예,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표기를 하는 게 맞죠. 우리 조례상에서 표현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시행령에 나오는 용도 분류에서의 과목을 조금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잘못 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굳이 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좀 이따 정해 시간에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면 네. 이 지금 얘기하신 이은하 의원님 얘기하신 이 가축이잖아요. 축산업 할 때 축자, 가축을 의미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게 혼동이 오는데 이 가축의 범위가 축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아까 이 도개장은 닭이나 이런 조류를 칭하는 거잖아요. 조류. 근데 이 축산에 조류도 닭도 예를 들어서 몇 금 이상 하게 되면은 축산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어원을 갖고 이 안에 포함을 시킬 거냐는 관련 이 법률을 한번 따져가지고 정확히 한번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관련 법하고 한번 이 부사하고 한번 이 축산법 관련된 거는 그쪽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한자 용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관련 법률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학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축하고 도개하고에 대한 그 용어는요. 윤하인도 이제 얘기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동물을 도살하는 그런 장소예요. 도살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소나 돼지나 염소 가축으로 분류되는 거는 도축장이라 하고 닭개를 떠서 조류 쪽으로 가는 그런 도살하는 장소가 도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개장이라는 게 맞고 도축장이라는 게 같은 공동 범위 내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도살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이 조례에 보면은 그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에 따른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용도 분류에 나오는 용어를 그냥 아예 써주는 것이 혼선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저희가 이제 통지해드리는 대상이 지금 그 통리장 반장님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걸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통리장님까지 전달이 되면 그 반장님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반장님은 좀 여기 항목에서 좀 이렇게 제외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괜찮을 거예요. 예. 저는 상당히 좀 과장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이따 저희 의원님들이 개수 지정할 때 이제 뭐 같이 의논할 때 그때 이제 정하면 되는데 의원 발의한 거를 법률적에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빼달라, 뭐 해달라는 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따가 이제 같이 조정할 때 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다 조율을 거친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얘기했듯이 지금 도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도축장이라고 하면 소, 돼지 뭐 이렇게 이 정도를 잡는 데를 도축장이라고 하고 닭까지 잡진 않잖아요. 도축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으로 볼 때 도계장 그것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도축하고 도계 이게 같이 도축장에서 닭까지 잡는다고 하면 이거 도계장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축장에서는 소돼지 뭐 이런 동물들만 도축하지 닭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들끼리 잘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건데 일단 아까 그 개정안에 보면은요 아까 좀 다목은 산업단지 한번 보시면은 그 신고 조문 대조표 한번 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은 가항에 보면 나목부터 바목 가로 열고 단 다목은 산업단지 내 시설을 제외한다. 가로 닫고 그다음에 아목, 자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이 나목부터 과목하고 사목은 빼신 거죠. 확실히 빼신 거죠. 사목은 빼신 거죠. 사목이 이제 그 도료 판매도 페인트 가게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요건 빼신 거고 페인트 가게는 아목하고 자목을 넣으신 거고. 그게 이제 다목에서 산업단지 내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목을 보면 뭐 저장소나 취급소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제 위험물이라고 들어가는 제조소가 들어가 있어요. 다목에 위험물 제조소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건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봤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근 산업단지라고 할지언정 인근 만약에 자연불악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위험물 제조소가 뭐 들어가거나 한간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죠. 산업단지에서 만약에 이거를 빼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그 자연불악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연 나중에 향후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럼 현재 저희 의원님들 계시지만 각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요건 거의 시의원들이 거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게 왜 빠졌는지 좀 저는 솔직히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산업단지는 조성할 단계에서 해당 들어가는 시설 용도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공장, 뭐 위험물 처리에 대한 시설, 뭐 보관 시설 이런 것들이 용도가 이제 분류돼서 정해지는데요. 그 해당 그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그 갈등에 관련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 이미 거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미 조성된 공단에 그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제외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산업단지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용도에 대해서 지역, 만약 도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갖고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는 정해지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처음부터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인근에 바로 붙어 경계선에 붙어있는 불악의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게 들어왔는데 산업단지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한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 대표자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위험한 시설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과연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어떻게 여기 말 그대로 제외돼 있다 그거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제외한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송탄 공사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안 의견 청취권 의사일정 제11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지원 컨설팅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사회복지단체 추진사항 보고일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 벽화사업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인 의안번호 9-123호 평택 송탄 4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 송탄 4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제안사항은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 예전 구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신장동 267-292번지 1원 송탄 4구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투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송탄 4구역 64,789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연도 2024년부터 목표년도 2027년까지 정사비 약 100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지 개량 방식으로 정비 기반 시설 확충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는 공원 녹지,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공동 이용 시설에는 기존 노인정을 활용하여 시니어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 편의 시설에는 도로 포장 및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뉴타운 해저지역 내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구 도시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입니다. 번호 안건은 금년도 6월 2022년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모에 선정에 따른 업무 추진 협약권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결정에 대한 반영 노력, 공유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이후 사업수행 기관 주관으로 평택시 사업수행 내용 및 조직 현황에 대하여 자료 추가 조사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중간보고 및 워크숍, 관계자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평택시 인력 조직 개선안과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 정책 사업안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이 완료되면 협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할 건 이건에 대하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 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과 관련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신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5천만 원을 사업 수행자인 사회복지단체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사회복지단체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단체와 원활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업체 선정, 봉사 시행에 관해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창 지역 주민들과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9월부터 에너지 저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 난방, 싱크대 등 맞춤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준공 후 사업 결과 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신창 경로당을 새롭게 개보수함으로써 도시재생,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신창지역 주민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2년 평택시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관련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권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평택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공모 추진한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이야기가 있는 안정마을 벽화 거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 경기 물류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보관 중인 경기 물류고등학교의 옛 사진 및 학교 학생들이 그림을 제공받아 학교 노후 담장 일대에 타일벽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용될 사진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 노후 담장 일대에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중지역 주민들의 애착심 제거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성탄 공사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권인데요. 이게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신설을 저기 한다고 했잖아요. 주차장하고 공원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내에 예. 저희들이 그 주민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기반 시설을 좀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예.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안에 집어넣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차장이 이게 보면 평수로 311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증가한 게 93평 정도가 더 증가 주차장 시설 더 늘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원이 도시공원 결정 변경서라고 있는데 이게 소공원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원을 이번에 결정 변경 사유는 어떻게 변경하는 건가요? 기존의 그 국유지, 예. 시유지 땅을 예.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이제 짜투리 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기존 돼 있는 거 공유 국유지나 공유 활용해가지고 다시 공원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큰 공원이 아니고요. 소규모로 조그마한 공원을. 거기에 지금 그 신장동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소공원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공원에 지정이 안 돼 있는 거를 예, 지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덕중 시장님 처음으로 보고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위한 도시주택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관련 과장님들하고 잘 해서 민원 발생 없는 도시주택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이 지금 구역 지정을 하게 된 그 배경이나 그 면적이 그 지역 지정하는 배경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그 뉴타운 신정 뉴타운 사업 지구가 다음 주에 이제 2008년도 5월달에 지정을 해서요. 진행이 안 되다가 2016년 4월달에 뉴타운 사업 지구가 해제됐습니다. 거기에 그 보상 차원으로 저희들이 그 도시 대생 사업에 주거환경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환경 사업지구 아니면 그 도시 대생 사업지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평택시 전체의 주거환경 사업지구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02구역, 03구역, 04구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번에 04구역을 주거환경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일단 시행 방식을 보면 이게 지금 현지 계량 방식인가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동주택이나 뭐 거점 확산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현지 계량 방식으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현지 계량 방식으로 되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이제 그 현재 살고 계시는 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이 뭐냐. 근데 이제 최고 먼저 얘기는 주차장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에 대한 주차장들을 일부 선정을 했고요. 또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운동하는 시설이 없다. 그것 좀 해달라 그래서 2가지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슬럼화되거나 옛날부터 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주거 환기 정비 사업을 많이 좀 시행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13. 2022년 경기주택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 추진을 위한 후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하고 여기 그 12항 그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업무 협약권이. 예, 틀림하다. 근데 아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경기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게 날짜가 틀리잖아요. 협약 날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은 같아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경기주택공사에서 5천만 원을 사회복지단체로 돈을 줘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시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마중물 사업이 요거 끝나고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거 일단 공사구역 이거 좀 끝내고. 그래요. 궁금해서 같은 건으로 좀 설명을 하길래 협약서는 틀리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송탄, 공사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중물 사업 신창 경로당이 지금 이게 서정동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택교 사업 그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색출 사업하고 그 상관없이 이거는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시는 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경로당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을 잠깐 들렸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 사회복지협의체로 돈이 5천만 원이 이제 직접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도시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 예. 경기주택공사에서 이제 돈을 집행을 하는데 예. 경기도축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로 공사를 시키고 거기서 공사가 끝나면 사회복지공사에 돈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뭐 일로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네. 경기도축공사에서 사회복지대를 직접 하는 겁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예, 그러면 여기 신창 경로당을 선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여기를 선정하셨어요?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축공사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그래서 이제 대상지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경로당은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골목이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노후되고 이랬는데 이걸 잘 지을 때 허가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공사를 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잘 선정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이게 뉴타운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면서 가장 우리 평택시에서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도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1일 날 준공이 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마무리 다 됐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복지단체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복지단체 추진사항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타일 벽화 사업 작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평택시에서 경기분류고등학교 공모사업으로다가 노 담장 리모델링 리모델링? 벽화 작업이 벽화, 타일 벽화 작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네? 2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래로 끝나는 건가요? 이거는 그 경기 물리고등학교에 아니 저기 그 노잼 저 담장에 이게 옛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벽화 작업해서 일회성이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경기 물류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 학생 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이 경기 물류고등학교가 그 시설된 지가 몇 년도? 그것도 아직 30년. 30년. 좀 전에 그 안일고등학교가 네. 그 물류고등학교 바뀐 거예요. 네네네. 오래됐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업무 보고 한번 들어왔었어요. 업무 보고 들어왔었는데 우리 이은하 의원님이 그쪽에 이제 벽화 벽 쪽으로다가 자동차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벽화의 어떤 그런 이미지 형상을 넣는데 자동차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이제 협조하니까 자동차들을 이제 그쪽으로다 이렇게 주차를 해놓게 되면은 이 벽화의 어떤 그 상징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그 벽화의 어떤 그 모형을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들이 주차가 돼 있으면은 벽화의 어떤 그 모형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 주차 문제에 대한 그 부분,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 벽화 작업이 해놓고 주민들이 좀 보기 좋고 정체성 있게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 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탐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 시간 중 손한명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로 하고 부칙 중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마을에 대하여 제3조 운행 대상 마을 제1항 적용에 있어 예외로 한다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등 15명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손하명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시간 중 손하명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수립 시행을 매년 수립 시행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해시간 중 손하명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과목 중 남목으로부터 과목 단 과목은 산업단지 내 시설은 제외한다. 바로 닫고는 남목부터 과목으로 한다. 안 제5조 제4호 중 이통 관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10항 평택 송탄 공사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해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